네, 머니홀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과 정성이 성공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하면 누구나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참 평범한 문구인데 우리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쉽지만은 어려운 문구인 것 같습니다. 이 문구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권훈정 교수님께서 이 책에 쓰신 추천사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마음과 정성이 성공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경험과 에피소드를 통해 진솔하게 풀어냈다. 자, 오늘은 이 책을 최근에 출간하신 주인공 하영호 신촌설렁탕 대표님을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한 10년 전에 제가 여기를 방문했을 때 네. 대표님께서 저한테 사인을 요청하신 네.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머니홀라의 진행자가 아니고 KBS 아침 뉴스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을 텐데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왔을 때 그 사인을 보고 놀랐습니다. 10년 전 사인을 너무 고이 간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네. 이 책의 제목이 설렁탕 마에스트로여서 나름 마에스트로 스타일로 꾸미고 왔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아, 정말 대표님은 늘 이렇게 편안한 복장이신데 이거는 마에스트로가 대표님이라는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처음에는 음식점을 하면서 음식만 맛있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는 손님이 들어왔을 때부터 반갑게 맞이해서 손님이 맛있게 먹고 나갈 때까지 그 모든 전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이끌어가는 게 하나의 마에스트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내가 그만큼 거장이다 이런 느낌을 담으신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모든 거를 이렇게 조화롭게 이끌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마에스트로라고 하셨다는 거죠? 매일매일 음식점은 전쟁터랑 다름이 없어요. 음식에 처음에 나오면 일단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냄새를 맡고 이제 음식을 드시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주방 식구라든가 홀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호흡이 잘 맞아야지 하나의 작품으로 남아 쓰고요.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설렁탕이 좋아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설렁탕이라는 그 한 분야에 어느 순간에 명인이라고 이렇게 옆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또 책임감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욕심이 생겨서 아예 이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진짜 마에스트로가 돼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장으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게 대표님께서 최근에 우리나라 최초의 설렁탕 연구소를 만드셨다고요. 네. 그 연구소도 저희가 잠시 후에 가볼 예정인데 네. 정말 설렁탕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이신 것 같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봄에 씨앗을 뿌리며 가을에 하듯이 이렇게 매사 살아가면서 매장에 출근해서 이렇게 손님을 맞이해서 손님이 제가 정성을 다 들여서 식사를 하시고 나갔을 때 잘 먹었다는 소리 들으면 그게 최고의 보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겸손한 거죠. 사람에 대해서만 겸손이 아니고 음식 재료에 대한 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과연 내가 이게 최선을 다하고 있나.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갈구하고 있죠. 좀 더 건강적인 측면이나 맛있는 측면에 대해서 끌어올리고 싶은 그런 게 하다 보니까 하루가 바빠요. 그래서 저는 초지일관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고 늘 이 사람은 겸손하고 배우려고 하는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님한테 인정받고 싶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뒤에 건강한 음식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라고 마치 저희 어렸을 때 가운에 써붙인 것처럼 이렇게 붙여 있는데 초지일관한 대표님의 철학이군요. 근데 제가 대표님의 그런 의지를 읽을 수가 있었던 게 사실 대표님은 이 머니홀라가 처음이 아니시고 KBS랑 인연이 깊으세요. KBS 아침마당, 그다음에 9시 뉴스에도 나오셨고 방송에 22번이나 최다 출연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거기에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원래 신촌설렁탕은 70년대에서 80년대에 한국의 탕반 음식에서 브랜드 파워가 거의 최정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KBS에서 저를 취재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그 이병호 신촌설렁탕 원조 어머님을 촬영하러 오셨는데 저를 홍보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설렁탕 만드는 과정을 그 뼈를 갖다가 넣는 과정이라든가 정 과정을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공개를 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운 좋게 제가 이제 데뷔하는 그 계기가 됐고 아침마당을 처음에 출연 제의받을 때는 저희가 유명 인사가 아니다 보니까 한 5분이나 10분 정도에 이렇게 짧게 출연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침 갔는데 운 좋게도 그게 1시간을 촬영하게 됐어요. 그런데 방송하기 전에 PD님이 절대 상호는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셨는데 봤어요. 한쯤 방송을 보다 보니까
홍보를 해갖고 3번을 말씀해가지고 그게 상호를? 광고 효과를 상호를 해가서 그게 홍보 효과를 좀 많이 봤었습니다. 아, 예. KBS가 도움이 됐네요. 네네네. 성장하시는데. 네, 아침마당이 시청률이 높아서 그런지 돌아다니다 보면 그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병호 신설렁탕 원조 어머님이 여기는 워낙 유명 인사가 많이 오시다 보니까 네. 그 설렁탕의 그 대명사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신촌설렁탕은 대표님께서 만든 상호가 아니라 양 어머님으로 모셨던 그 여사님의 어머님이 만드신 건 아니고요. 설렁탕의 대명사처럼 전국에 신촌 설렁탕에 있는 상호를 쓰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궁금했거든요. 네, 네. 왜냐면은 여기가 신촌이 아닌데 예. 그런데 또 재밌는 게요. 이 신촌이라는 게 새로 생기는 마을을 신촌동이라는 거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지명을. 네. 이 자리에서 운영하고 계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1998년도 신사동에서 10년을 하다가요. 거기서 이쪽으로 와서는 여기는 약 18년 정도 이 자리에서. 근데 요즘 18년을 한 네.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그런 식당이 맞나요? 저희도 여기 집주인한테도 또 감사하죠. 임대. 예. 처음에는 5년 계약을 하면서 화해조서를 작성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년 후에는 이제 쫓겨내야 될 형편이라 죽기 살기로 돈을 모아서 이 건물을 살 욕심에 주인한테 만약에 매계약을 하실 때 최우선 우선 협상 대상으로 좀 해주십사 그러고 그걸 명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 5년이 돼갖고 살 여건이 됐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해서. 우와. 그랬더니 또 안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골 손님들 이렇게 다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요 근처에서 설렁탕 할 만한 장소를 하고 싶었는데 그 실패를 해가지고 그래도 목이 좋은 데 장소 찾다 보니까 반포에 있는 그 장소를 거기를 요즘 뜨는 그 반포. 거기를 공교롭게도 설렁탕 집 하려고 거기를 장소를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네. 지나고 나니까 그게 재테크가 된 거예요. 아, 이런 솔직한 예. 얘기를. 예. 아, 저희 머니 올라라서. 예. 네. 예, 아, 정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보통 이제 설렁탕에 주로 이제 고객으로 오시는 분들이 법적이나 이제 의사 계통에 있는 손님이 저희 집에 가장 많아요. 거기 고등법원 바로 네, 근처잖아요. 거기가 대법원. 검찰청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장소 찾은 데가 걸어서 내려오면 한 3, 4분이면은 내리막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설렁탕 잘 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중산층 아파트가 많이 살아서 노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나만 열심히 하면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투자 목적은 아니었는데 네. 거기가 집가가 확실히 올라가서 오늘 제가 가난한 사람 부자가 돼버렸어요. 아, 진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런 운이 찾아온 게 아닐까요? 네. 그러면은 네. 그 모두가 부러워하는 건물주이신데 그것도 반포에 이 책의 첫 번째 제목이 지독한 가난 구멍가게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정말 서울 반포라는 곳에 건물주를 일부러 하신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은 네. 소유하게 되신 그런 분이 되신 거예요. 네. 그러면 다 궁금하죠. 네. 어떻게 그렇게 설렁탕 덕분에? 저는 이제 그 전직이 신문 판매국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경영기획실에서 일을 하다가 네. 식당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상권이라든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두 번째 신문사 가서는 제가 신문 판매국을 지원을 해가지고 그 보고서에 있는 이제 지국장을 상대로 해서 전국을 출장을 하다 보니까 출장을 가면 그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데를 가서 점심을 사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상권도 좀 보게 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건물이나 집을 산다 그럴 때는 목돈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융자를 받으면 되니까 그 기초적인 자금 한 20% 30%만 모으면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건물을 샀을 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여러 이제 부동산 관련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샀을 때 나중에 자기가 평생 일해서 번 돈보다 좀 그렇게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 저희가 보니까 많이 얘기하는 근로소득도 중요하지만 네. 투자소득을 따라갈 수 없다. 근데 사전에 이제 철저하게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하긴 해야죠. 많이 예, 하셨어요? 틈틈이. 예, 그러면 예, 대표님께서도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솔직히 부럽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건물주가 되시고 나서 네. 요즘에는 뭔가 좀 뭐 마음에 좀 더 여유가 생기셨다거나 아니면 일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조금은 달라진 점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으세요? 전에는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그러니까 모든 그 잡념을 사실 안 가지려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 하늘이 좀 안 도와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 한 20년 동안은 거의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휴일도 없다시피. 그래서 내가 목적이 나중에 건물을 사기 위해서 그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집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힘들진 않았어요. 일이 즐거웠고. 나는 내 꿈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그 꿈을 이루니까 마음이 평정심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실은 이제 뭐 주 52시간 일을 하고 웨러벨 얘기를 하지만 자기 꿈을 위해서는 조금 더 희생하고 그래서 그럴 때 자기 이제 미래에 대한 꿈을 위해서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지금도 기회가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네. 제가 대표님을 꼭 모시고 싶었던 거는 정말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이거든요. 네. 항상 변함없는 모습. 그리고 항상 이 공간에서 손님들을 맞아주시는 모습. 그리고 이 책에 보면 그거에 감동해서 온 단골들이 나오는데 네. 그중에 송혜 선생님 얘기가 너무 감동 깊었습니다. 네. 혹시 송혜 선생님이 앉으시던 자리가 어디였는지. 여기 뭐 아, 지금 앉아 진짜요? 계신데 제가 앉은 거요? 여기서 그때 그 올림픽도 같이 응원하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 아, 같이 그래요? 축구 경기를 보시는데 네, 공교롭게도 영광입니다. 네, 제가 운이 좋은 게요. 송혜 선생님이 여기서 걸어서 한 4, 5분 거리에 그 아파트에서 사셨어요. 근데 토요일 날 전국 노래자랑 녹화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기 토요일 날 오셔서 설렁탕 한 그릇 드시고 이제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 항상 전국 노래자랑 예. 녹화 전에 예, 여기서 예. 한 그릇 드시고. 예, 예. 그러면은 송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전국의 팔도 진미를 다 먹고 다니신 맛에 대한 그 일각이 있는 그러시죠, 분인데 당연히. 그 까다로우신 분이 이렇게 저희 집을 이렇게 단골로 오셔서 어떤 땐 저녁에 오세요. 그러면 제가 송혜 선생님 그 노래를 다 이렇게 틀어드려요. 여기서. 예, 그러면 틀어드리면 이제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들으시래요. 그래도 제가 좀 멋쩍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있는 자기 노래를 틀으면 멋쩍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또 외로 가시면서 계속 들으시라고 좋아하시니까 그렇고 단골 손님 중에 자기 부인이 암을 걸렸는데 그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체약을 공부하신 분이 양구에다가 동청하초하고 아로니아를 이제 키우는 그 농장을 이렇게 강원도. 예, 하셔서 오늘날 저한테 이제 동청하초를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효능을 쳐보니까 이게 면역력에 가장 뛰어난 게 동청하초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동청하초 설렁탕을 특허를 내가지고 이걸 상품화해서 저는 두 가지를 했어요. 손님도 생각했지만은 이게 언론이 좀 물었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차분한 마케터. 예, 약간은 이제 그걸 약간은 그래서 이제 그 강호동 이수근이 하는 어바웃 타임인 데서 네. 송혜 선생님 특징으로 송혜 선생님 관련된 사람을 1000명을 섭외를 한 거예요, 사방에.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방송에 끌려가다시피 갔어요. 뭔지도 모르고 갔더니 워런 버핏하고 이렇게 투자 자문을 받으려고 그러면 시간당 얼마 돈을 내고 이제 그 입찰을 하시거든데 맞아요. 이 어바웃 타임이라는 그 프로가 송혜 선생님하고 할 때 10분짜리, 20분짜리, 30분짜리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저도 가서 얼마 지불하는지도 모르고 갔다가 그랬더니 상대방이 계속 높게 불러치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430인가까지 올라오셔서 제가 이제 470만 원까지 해서 낙찰이 돼가지고 송혜 선생님하고 방송을 하고 했어요. 그 지나고 났더니 공교롭게도 1편, 2편, 4편, 5편 뭐 그때 김미경 뭐 윤호 뭐 쟁쟁했는데 제 금액이 제일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송혜 선생님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같은 그 연예인 중에서 자기가 그렇죠. 제일 제일 하니까. 비싼 가격에. 그랬더니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서 찾아오셔서 고맙다고. 그때 이제 방송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동청화초라는 설렁탕을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송혜 설렁탕으로 네이밍을 바꿔서 이게 전국에 널리 홍보해서 건강이나 이런 데서 이바지하고 싶다 그랬더니 송혜 선생님 좋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하나 친필로 써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송혜 설렁탕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 아, 그러면 동청화초. 송혜 설렁탕이 메뉴에 있어요? 예. 아, 동충하초가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그 동청화초 설렁탕이었는데 그거를 송혜 설렁탕으로 네이밍을 바꿨어요. 말 나온 김에 또 네. 다른 단골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자랑해 주세요. 이 자리는 또 누구 거 아, 아니에요? 예, 여기는 알고 이제 박찬호 선수. 아, 진짜로요? 예, 그때 한참 메이저리그 잘 나갈 때,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박찬호 선수는 설렁탕 집인데 설렁탕보다는 갈비탕을 많이 드시고 가세요. 어울리는데요? 네. 국물을 남기시는 거 싫어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만드는 과정을 다른 음식하고 틀리게 사실은 우리나라 음식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설렁탕이 국물이 진하면 진할수록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온가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 매장에서도 가끔 손님 중에서 특히 남자분들 10명이면 10명을 다 이렇게 거의 마시고 가세요. 근데 이제 여성 손님 중에서 남기는 분이 있으면 아까운 거예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서 제가 설렁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요. 뭐라고요? 네,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안 먹는 이유가 뭔가라는 걸 한번 되돌아 봐야 되잖아요. 손님이 이거 왜 안 먹는 이유가 뭔가. 예. 살찔까봐? 국물은 예, 살찔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 손님 같은 경우는 이 설렁탕 국물이 이렇게 칼로리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방이 많은 줄 알고. 맞아요. 설렁탕에 만드는 과정에서 그 이제 기름을 계속 건져냈는데 맨 마지막에 이거를 한번 식혀서 냉동에 얼려요. 얼리면은 소 기름이 치즈가지고 위로 달라붙어요. 그걸 다 건져내기 때문에 포화지방산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지방이 없기 때문에 칼로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낮고 또 다른 집하고 특별하게 틀리게 보통 설렁탕집 그러면은 거의 다 사골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잡뼈 같은 걸 넣는데 저는 방송을 출연하다 보니까는 또 콜라겐에 대한 거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가니탕 그러면 콜라겐 그러는데 꼭 뭐 도가니탕이 아니더라도 사골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도가니가 많이 붙은 그 사골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저는 주로 설렁탕에다가 그걸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안에 국물에 이게 콜라겐이 이제 녹으면은 젤라딘이라 그러는데 젤라딘 함량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거는 면역에도 좋고 이제 피부 미용에도 좋은데 그걸 남기시니까 아까우니까 이제 그런 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 선생님이 이렇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진짜 아까워서.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학습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미처 생각지 못한 건데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줌으로써 손님이 바로 또 얘기했다고 또 바로 또 이렇게 딱 들컥 마시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한번 그렇죠. 생각하고 드시게 되죠. 아니 진짜 여기서 지금 2007년에 시작하셨다 하셨으니까 지금 거의 18년째 이제 되고 계신데 네. 여기서 물론 그 사이에 메뉴가 더해지고 네. 빠지는 건 있었겠지만 네. 설렁탕을 내걸고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어려움도 당연히 있으셨겠죠? 네네. 우리가 경영을 하다 보면 마케팅상 그래도 가장 타겟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모든 사실 임산부부터 그 노년층까지 다 세심하게 관리하는 거는 그 팩트예요. 또 제가 저 두 가지 키워드가 장애인하고 그 어르신에 대한 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철학을 갖고 좀 했어요. 진심으로 어르신을 공경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 어르신들은 자기를 예의 바르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또 그리고 연륜 있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계속 오랜 동안 먹었으니까는 뇌에서 다 필터링을 해요. 옳은 음식인가 아닌가를 경험에 의해서 알아요. 예, 데이터가 있으시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도 그 충성 고객으로 계속 찾아주시니까 일단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 안 좋은데도 그 영향을 좀 비교적 덜 받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출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주변의 평이 좋죠. 아, 저 사람 참 예의 바르다. 네, 네, 어르신들이 방금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런 그 외식 사업을 네. 운영하시다 보면 당연히 어떤 경기가 체감되실 거잖아요. 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은가요? 사실 이제 코로나 때는 매장에서 약간 이제 그걸 상황을 대처를 잘 하신 분들은 잘 이겨냈는데 또 못하신 분들은 상당히 힘들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거가 끝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자원 같은 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물가가 너무 재료비가 지금 많이 폭등하다 보니까 그러면 식당이 이제 저희 나라가 너무 이제 포화 상태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서로 눈치 보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경영 악화가 상당히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공교롭게도 또 이렇게 인력난이 인건비가 매년 올라요. 또 4대 보험이 같이 연동이 돼 있어갖고 그게 또 이렇게 사실은 저희 나라 식당에 제가 생각할 때는 3분의 1은 자영업자들이 본인 인건비도 못 가져가는데 그 의료보험까지도 여기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첫째는 지금 그런 현상이죠. 그러면서 업체가 이렇게 문을 닫고 나면은 이제 그 폐업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만큼 또 생겨요. 계속. 그게 뭐냐면 그게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보면 살아오면서 경기 좋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 본인이 이 경기라든가 이런 거는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니까 본인이 현실을 놓고 그걸 또 돌파해야죠. 노력을 해서요. 지금 그러면 전국에 이 하영호 신촌 설렁탕 간판을 내건 식당이 몇 군데 있는? 자영업이 5년 동안의 생존 확률이 수치수랑으로 하면 20%만 있어도 상당히 성공인 거거든요. 그러던데 지금 한 32개 정도가 남아있다 보니까 현재는? 예, 그러면 거의 제가 한 20년 동안에 지금 남아있는 게 한 32개 정도가 남아있고 그럼 제가 여쭤보죠. 예, 개설하신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자랑거리는 그거예요. 강남 서초구에 제가 지금 대략 적거까지 해서 10개가 남아있는데 그분들이 다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자랑거리죠. 그게 지금 직영은 아니고 예. 다 이제 프랜차이즈. 왜 그러면 제가 마음이 여려가지고 이게 프랜차이즈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 그러면은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본사가 운영을 하려면 그 유통 마진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야지 본사가 굴러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다 가맹점에다가 다 했을 경우에 제 양심상에는 그게 좀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개인 자영업자가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합쳐서 프라임 코스트라 그러는 게 60%인데 지금은 좀 안 좋다 그래도 65%를 이게 포지션을 차지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프랜차이즈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본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실질적으로는 운영하는 예, 진짜 그 이익 나냐 진지하게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프랜차이즈 당당하게 예, 나중에 왜 그러냐면 세금이라는 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종합소득세라는 건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또 요즘에 포스 같은 걸 사용하거나 그러면 또 그럼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다 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거를 그냥 제 개인적으로의 성취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프랜차이즈에서 내가 돈을 벌겠다 그런 것보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아간 거에 대한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한 그게 일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에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이 하영월 하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가맹점도 늘리고 그러면 손님들이 너무 또 행복해 하세요.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데 잘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자랑거리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데 가맹점을 개설했다 그러면 남들을 생각할 때 보면 야, 너 돈 많이 벌었겠다 뭐 하고 이제 부러워하시는데 그 정도의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내준 거보다는 그냥 제가 받을 만큼만 받고 저는 그게 좀 자랑거리를 삼고 싶었어요. 2023년 3월 미국 워싱턴 DC점, 네. 그리고 7월 일본 동경 신주쿠점 가맹점. 네. 그럼 이거는 프랜차이즈의 형태가 아니라 네. 전수 창업의 형태인가요? 네, 이게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를 한 군데를 가지고 이렇게 물류나 유통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쵸. 그런데 이제 뭐냐면 주변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미국에 한번 진출해서 하는 의향이 없느냐. 그런데 제가 너무 저는 고1 때부터 철이 들어가지고요. 너무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에너지가 어느 정도 고갈이 돼가지고 50대 같으면 한번 진짜 도전해보고 싶은데 이제 60이 넘고 중반을 가다 보니까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워싱턴점이 잘 되다 보니까 뭐 산호세라든가 뭐 시애틀, 뉴욕 뭐 이렇게 그 여기저기서 이렇게 상담 오세요. 그래서 코리아타운이 또 네, 예. 그러니까 남들을 생각할 때는 거길 내주고 추가 수익을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이분이 진심으로 잘 돼서 나중에 5년이고 10년이고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진심으로 고마웠다. 당신 만나는 게. 근데 그 소리 듣고 싶은 게 진심이에요. 네. 그럼 지금도 네. 10년 이상 네. 창업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가맹점주분들로부터는 그런 얘기를 들으시겠어요? 그런 게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대치동의 그 한티역에 저희 이제 17호점 대치점 사장님이 운영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전에는 가격을 올리자 그러면은 사장님이 안 올리려고 그러더니 지금은 사장님이 저보다 더 올려서 제일 고가로 받고 계세요. 아, 거기가 여기보다 더 예, 비싸요? 예. 요즘 설렁탕 한 그릇이 얼마? 지금 조금 서로 눈치들 보다 보니까 그 11,000원이 이제 평균적인 가격이고요. 11,000원. 네, 저는 이제 12,000원을 받는데 우리 대치 사장님은 13,000원을 받고 있어요. 정말 네, 네. 1,000원이 제일 비싸시네. 네, 네. 근데 아까 거의 20여 년간 네. 주말도 없이 일하셨다고. 네, 네. 이 책에 보면 하루 14시간을 일하셨다고 네,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럼 대체 휴가라는 거 이게 대표님께는 없었겠네요. 언제 하셨냐면요. 그때 왜 거뜬 계산이 나오냐면 신사동에서 처음에 가게에 일주일에 한 번이 100만 원이면 한 달이면 400이에요. 그러면 1년으로 하면 4,8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재료비 빼고 나면 한 3,000에서 4,000 정도의 돈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한테 그 돈이 너무 큰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는 쉬질 못하고요. 겨우 이제 어떻게 쉬었냐면 한 달에 한 번 빨간 날 있는 날 마셨어요. 국경일 있는 날. 아. 그래서 그날은 우리 이제 가족 여행 가는 날 너무너무 그땐 그것도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가까운 데로 가셨겠네요. 예. 당일치기니까. 그랬더니 처음 한 오픈하고 10년 후에 을왕리로 우리 가족 여행을 카메라 들고 갔을 때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식구 넷이 그때 처음 이제 가게 문을 닫고 그 을왕리에 가서 카메라를 갖고 사진 찍고 그 갈매기 보는데 그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행히 세월이 지나서 남들은 이제 성공한 것만 좀 부러워하지만 저도 디스크가 2번 철가방 들고 배달하다 보니까는 디스크가 2번 있었고요. 아, 맞다. 오토바이 들고 철가방 예, 들고 하셨다고 그때는 하셨죠? 그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2개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뚝배기 같은 거를 다 들고 철가방 들고 올라가서 배달하는 그때는 막 신나죠. 많이 시키면은 이게 매출 올라가니까. 무겁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왜 14시간이라고 그러냐면
그 신사동에는 스튜디오라든가 뭐 그래픽 같은 거라든가 또 뭐 그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 그러다 보면 배달 직원이 퇴근하고 나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배달 직원이 9시나 9시 반에 퇴근하면 제가 1시까지나 2시까지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제가 배달하는 그 매출액만 한 2~30만 원이 돼요. 그럼 또 그거를 또 연호로 계산하면은 또 이게 큰 돈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힘든다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힘들죠. 뼈를 갈아 네. 넣은 성공인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몸빵 한 거죠. 몸빵? 예, 몸으로 때운 거. 예, 네. 보통 이제 식당을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장사하는 사람하고 사업가 할 때 장사라는 거는 자기가 몸을 써서 하는 게 장사고 사업가는 자기가 몸을 사용 안 하고 직원을 잘 하는 시스템으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사업가를 하고 싶어서 식당에 뛰어들었는데 우리 집사람 마나님이 너무 열심히 살아가시는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그냥 그 직원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게배 본인이 그냥 더 몸으로 그냥 더 열심히 보다 보니까 당신 부부는 옆에서 꼭 비교를 하게 되게 저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열을 냈으니까 너도 좀 더 가게에 더 충실했으면 하는데, 저는 또 이제 사업가로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를 하고 싶으니까. 아, 오히려 또, 사모님이 더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게 일을. 예, 그런 거, 그, 업장에서. 집사람은 또 힘들죠. 왜냐면 애들 키워야 되니까. 또 거기다가 우리 장모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102살이었어요. 장모님 또 옆에서 할랴, 또 애들 키우랴, 식당 하랴, 그러니까는 또 거기는 거기더라고. 저는 또 식당 하면서 또 사업가가 가맹점 관리하려고 그러면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늘 좋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럼 조금 부진하거나 이런 데는 또 가서 멘토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네. 직접 챙겨주시면 네. 책임감이 네. 있으시니까. 아까 매일 14시간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요즘에는 네. 그렇게 하시고 싶어도 어렵죠? 60 넘으니까 꺾이더라고요. 체력이요. 그 이제 저희 아들이 2세 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우리 아들도 이 식당에 대한 생태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또 아들도 또 부모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부모 효도하려고 노동량을 많이 줄여주려고 아들이 많이 노력을 해요. 고맙게 생각하고. 아드님께서 이제 네. 아버지의 네. 업을 이어서 가업을 네. 이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예, 예. 그렇군요. 그런 아드님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래도 이제 그런 거죠. 왜냐면 처음에 초창기에는 오로지 매출 올려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다 보니까 이렇게 그 음식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 겸손해져요. 그 음식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 재료에 대해서 잘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음식에 대한 것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 존중 그런 부분이 우리 아들이 아직은 어리지만 그런 부분이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거를 아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그거를 했으면 하는 게 이제 그게 바람이죠. 우러나서 네, 우러나서. 우러난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마음에서 네. 우러난다. 근데 공교롭게 그게 탕반을 얘기할 때 국물이 우러나는 거랑 네. 비슷한 네. 느낌이 네. 들어서 네. 네. 갑자기 하영호는 네. 네. 진국이다. 그래서 좀 그게 곰탕이 비유하는 것 같지. 네. 네. 설렁탕 같다는 얘기를 하진 않지만 네. 하영호는 설렁탕이다. 이 말이 맞네요. 네. 우러나서 하시는 네. 진국. 그렇죠. 마음속에서. 예. 그쵸. 예. 설렁탕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랄까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네. 사실은 모르는 음식일 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설렁탕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애매모호한 게 설렁탕하고 곰탕이 사실은 진짜 헷갈려요. 아, 그래요? 그 손님들 중에서도 그 지금까지도 곰탕은 맑은 거 아니에요? 맑고. 그런데 이제 설렁탕은 뭐냐면 제가 가끔 이렇게 거의 한 70 넘으신 남자분이 그런 걸 질문할 때 제가 핀잔을 줘요. 약간 농반 진반 인생 헛살았다. 그것도 아직도 구분 못하냐. 예를 들어서요. 네. 예, 그런데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 대체적으로 설렁탕은 선농단에서 온 거 그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정설이 같이 돼 있잖아요. 정설 같이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래도 방송에서 이렇게 음식 칼럼니스트나 이런 분들이 자기를 조금 약간 돋보이기 위해서 그걸 좀 비하해요. 그걸 그냥 깔아넘기고 그거는 만드는 소설이다. 몽골에 그 시루라는 음식이 있는데 그거에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또 제가 이제 이번엔 책을 집필하면서 나름대로 또 저도 막 자료를 찾아서 보다 보니까 몽고에 나오는 그 시루라는 그 음식이 소고기하고 양고기를 이렇게 삶아서 거기다 야채를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오히려 설렁탕보다는 곰탕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이제 만약에
더 그러면 설렁탕은 그러면 어디부터야? 그러다 보면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재래 음식 같은 경우 할 때 설렁탕 같이 비슷한 음식을 했고요. 그 더 나가서 저희 나라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중국의 그 음식 중에 대갱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설렁탕이랑 거의 좀 비슷해요. 설렁탕 할 때 설자가 한자로 보면 눈설자 써요. 그 다음에 농자는 진할 농자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아, 눈처럼 하얗고 진한 게 설렁탕이다. 약간 국물이 좀 뽀얗고 이제 진하고, 곰탕은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연하고. 그런데 오늘날의 현업에 있는 분들이 설렁탕은 뼈국물 중심으로 만들어내시고 곰탕은 이제 고기 중심으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지금은 설렁탕은 뼈국물, 곰탕은 고기국물. 그러면 또 이제 이걸 갖다가 그러면 건강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설렁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렁탕 왜 먹어요? 그러면은 칼슘 먹어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드린 거죠. 콜라겐? 거기다 예, 콜라겐이고. 그 다음에 곰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되면은 소화하는데 한 서너 시간 정도 위에서 머무르는데 고기를 삶으면은 그 국물의 반은 절반 이상 영양분이 빠져요. 그쵸. 그러면 국물에도 단백질 분자가 다 깨져 있기 때문에 곰탕 고기를 먹으면서 국물을 마시면 이제 국물은 당연히 또 필터링이 돼가지고 지방이 다 걸러졌기 때문에 단백질에 이렇게 아주 좋은 이렇게 그 영양분으로서 먹기에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까 이제 설렁탕하고 곰탕하고 이제 구분할 때 설렁탕은 뼈국물인데 칼슘하고 콜라겐이고 얘는 필수 아미노산이면서 면역 기능이 좋다. 그런데 곰탕에 또 뭐가 있냐면 고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집이나 맛을 내기 위해서 거기다 양파, 마늘 뭐 이런 걸 막 넣어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약간의 중독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기의 15%가 글루탐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글루탐산은 이제 미온이 글루탐산인데 거기다가 수산화 나트륨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MSG인데, 근데 표고버섯 같은 데는 핵산 조미료가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국물에 고기를 삶으면서 표고버섯을 넣어주면 핵산 조미료가 나와서 얘네가 둘이 섞이면서 맛이 증폭이 일어나요. 표고버섯? 예. 그런 비법을 전수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건 뭐냐면 그게 제가 전수 창업하면서 다 가르쳐 줬잖아요. 아, 이미. 그분이 뭐냐면 대부분이 그 진정성, 그 음식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래도 그분이 더 잘 만들면 더 또 행복한 거죠. 왜냐면 후배가 이걸 밟고 넘어가서 더 발전하면은. 청취를 예, 예. 왜냐면 세계는 넓잖아요. 이 경쟁 상대가 우리 옆집에서 하면은 라이벌인데 뭐 옆집에서 하실 건 아니시니까 얼마든지 그래 좋은 음식 만들어서 서로의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또 그렇게 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분명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은 국물만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설렁탕집에 저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김치 같거든요. 김치가 맛없으면은 별로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김치도 매우 특별한 비법이 있으시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성형을 하려고 해도 기본 얼굴이 있듯이 음식도 똑같아요. 그 첫 번째는 재료가 제일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써야서 해야만이 테크닉이 붙을 수 있는 거지, 재료가 기본적으로 별로 안 되면 인위적으로 나머지 테크닉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로 예를 들으면 배를 조그만 거 사면은 안에 속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싼 거 같아도 싼 게 아닌데 배를 큰 거 사면은 맛도 있고 일의 그 비중으로 보면 이게 더 싼 거예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배추나 대나 재료를 살 때 차라리 비싼 게 버릴 게 덜 있고, 예, 이 가격이 이렇게 더 싼 게 아니에요. 더 비싼 게 일에 더 효율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료를 좋은 거 넣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여기서 매일 이제 손님들한테 상대로 해서 좀 강의하다시피 하는데 사과, 배, 양파를 저희가 10개씩 집어넣어요. 김치 예. 만드실 때 그러면 깍두기랑. 예. 그러면 이제 배추 양이 얼마야? 궁금하시죠? 그러면 그 100kg예요. 그러니까 100kg에 사과 10개, 배 10개, 양파 10개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걸 갈아서. 그러다 거기서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손님들한테 어느 상대로 얘기를 하느냐. 유산균을 먹었을 때 유산균에 프로바이오틱이라고 써 있는 거는 위에서 유산에 다 녹아가지고 잠깐 도달하진 않는데, 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도달하잖아요. 그런데 김치 같은 경우는 포스트바이오틱이라고 프리하고 프로가 다 결합이 돼 있어서 유산균이 여러 논문에 의해서 다 검증된 거예요. 김치 깍두기는 유산균이 잠깐 도달해서 실제 발휘하고 있는 거. 그래서 언제 보냐면 맨 마지막에 저희 김치 깍두기 국물을 딱 보여드리면 그 안에 보면 사과배 양파 가른 그게 흔적이 다 잔뜩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 책에도 추천사에 이수성 전 국무총리께서 과일로 양념된 김치와 깍두기 맛도 단연 일품이었다, 이렇게 쓰셨네요. 예. 근데 그것도 재밌어요. 국무총리신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 전에 할아버지가 계속 오셨는데, 그러나 어느 날 국무총리실에 있던 그 게시되어 있던 비서관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이수성 국무총리를 모시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도 전직
국무총리를 모시고 오신다 그래서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소개시켰는데 우리 당골수님인 거예요. 알고 있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몰라셨군요. 네, 그전에는 띄엄띄엄 오셨는데 그때부터 밥 먹듯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덕을 많이 보는 게 총리님이 덕을 많이 쌓으셔가지고 정치인 같은 경우에 입구에다가 붙여놓으면은 잘못하면 호불호가 엇갈리니까 이게 마이너스예요. 네, 네. 그런데 총리님은 이렇게 워낙 덕을 많이 쌓으셔갖고 반응이 좋아요.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셨어요. 근데 누군가한테 네. 먹을 음식을 네. 정성스럽게 대접한다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행위죠, 사실. 네. 그 이상의 행복이 없지 않나요? 대표님을 뵈니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논문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 식당을 하면서부터 설렁탕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야심이 있었죠. 왜냐면은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 나라 설렁탕 집이 한 2,000개가 돼요. 그러면 거기서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하시는 분이 100명도 안 될 거다,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여기를 1인자가 되면 세계 1인자라고 해야 되겠다고 이거를 내가 딱 찍어가지고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은 네. 이제 대표님께서 최근에 오픈한 우리나라 최초의 네. 설렁탕 연구소로 네. 향해서 네.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초의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설렁탕 연구소에 드디어 왔습니다. 대표님 멋지신데요? 아유, 여기서는 이제 연구소장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름하여 아직은 좀 하영호 신촌 설렁탕 연구소 네, 맞죠? 네네. 네. 자랑하실 만해요. 저희 뒤로 지금 이렇게 아파트 숲이 보이고요. 특별히 또 밤에 찍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조명이 아름다워서 도심 속에 이런 아름다운 빌딩이 있나 싶습니다. 여기가 서울 가장 중심지 중에 하나인 반포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지에 있는 하영호 신촌 설렁탕 연구소입니다. 그런데요, 대표님. 네, 여기에 네, 연구소를 네. 차리시면 기회 비용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원래는 이 건물에 설렁탕 집을 차려서 사실은 미쉐린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미슐랭이. 네, 그랬는데 7년 전에 건물을 샀을 때는 건축비가 5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이렇게 신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전략을 바꿔서 이제 증축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여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이제 기존에 1, 2층에 영업들을 하고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못 놓다 보니까 그러면은 막상 4층 건물에 제가 그거를 임대하기에는 사실은 별 큰 기회비용이 좀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럴 바에는 제가 연구소를 좀 만들고 옥상을 갖다가 이렇게 휴식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휴식 공간을 만드셨다 그러는데 이 공간은 대표님만 쓰시려는 건 아니고 뭔가 용도가 좀 있으셨겠죠? 사람들을 모으거나 뭐 공유하거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1차적으로는 제가 혼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자료도 모으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뭐 설렁탕이나 전통 음식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좀 모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워크숍도 할 수 있고 또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이 장소를 활용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친한 친구가 놀러 오면 편안하게 그냥 그 오손도손 지나간 얘기도 고마운 하고 사람들? 예, 그런 이렇게 좀 큰 욕심 안 부리고 네. 예, 여기서 좀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대표님과 관련된 질문은 네. 지금 거의 뭐 30년 동안 외길을 걸어오셨는데 네. 설렁탕으로 네. 그런데도 아직도 더 공부하고 연구하실 게 있는지 과연 설렁탕이 그렇게까지 연구의 대상이 될 만한 음식인 건지가 1번. 네. 2번.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동안 우리나라에 설렁탕 연구소가 없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2번이거든요. 네, 네. 어떤 걸 먼저 대답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일본 같이 대를 이어서 하는 그런 그 음식점을 하기에는 법적 그 제도가 너무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돼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제 같은 거에 대한 그런 게 계속 이어서 가기가 이렇게 좀 편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일반적인 대중 음식 중에서 그래서 다른 분야의 막걸리라든가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그렇게 심층적인 연구가 많이 김치라든가 되고 있지만 설렁탕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래도 전국에
한 2,000개 정도의 설렁탕 집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어렴풋이 생각할 때 꼭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데가 나름대로의 이제 설렁탕을 맛있게 만들어서 하실 건 있지만 아주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제가 생각할 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한 25년, 30년 전에는 저보다 앞서가는 그 업소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부러웠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남의 거를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도 나이가 좀 먹고 이쪽 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아, 이제는 후배들한테 내가 여태껏 쌓은 그런 지식 같은 걸 정리해서 한번 전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업장에서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그 체계적인 그런 연구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싶어도 그 환경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 식당에서 그런 걸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게 다행히 저희 아들이 이제 설렁탕 후계자로서 그걸 업장을 지키고 있으니 저는 그러면 아웃사이드에서 바깥에서 이제 그걸 지원해 주는 그런 좀 편안한 상태에서 이걸 하나하나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싶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설렁탕 음식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저평가돼 있다. 예, 기존의 음식에 파스타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음식이 있는데 이렇게 설렁탕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디서 예는 많이 들어요. 어디 뭐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는 많이 듣지만 생각보다는 또 이렇게 많이 잘 팔리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6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이제 이 설렁탕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향후에 이쪽 노령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노령 인구에 맞는 음식이 앞으로 더 각광받지 않겠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칼슘이 많이 있는 설렁탕인 것보다 좀 더 심오한 거를 제가 공부해서 세상에 알리고 그런 이제 홍보 역할도 하고 또 나아가서 코로나 이후에 그 면역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설렁탕이 어느 음식보다도 이 면역에 대해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설렁탕에 들어가는 거를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적어보면서 요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밥상의 주인공은 밥인데 그러면 밥을 어떻게 했을 때 소비자가 어떤 밥을 좋아할까? 그 한정식집 같은 데 가면은 밥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는데 대중음식점에서는 밥을 그렇게 비중을 안 두거든요. 그런데 저 사실은 그게 좀 나쁘끄러운 거예요. 밥상의 주인공은 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느냐 그러면은 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 발 물러서서 반성도 하고 밥을 먼저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또 두 번째로 국수가 있는데 이제 국수는 밀가루잖아요. 그러면 먹었을 때 이제 그 혈당이 많이 올라와요. 네, 예, 요즘에는 이제 당뇨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좀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렁탕 집에는 국수를 더 달라는 손님하고 국수를 빼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국수를 더 달라 그러겠어요? 빼달라 그러겠어요? 아, 저는 당연히 더 달라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말씀의 문맥을 짐작해보면 빼달라는 사람이 더 많나 봐요. 아니요, 반대로. 근데 더 달라는 사람은 아직은 많아요. 많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어느 날 당뇨 환자 그 분들이 자기네끼리 SNS에서 화영호 신초동탕 가서 먹고 혈당이 안 오르고 그런 얘기가 돌아서 들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저희 음식을 먹고 혈당이 좀 안 오른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한편으로 좀 뜨끔한 거죠. 아, 이 국수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한 7, 8년 전에 발효현미 국수를 한번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발효현미 국수에는 글루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국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좋은 국수를 했으면은 그거를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건져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때 1차는 한번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녹황색 국수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녹황색으로 하는 주제가 뭘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새싹보리나 뭐 시금치라든가 부추 같은 경우를 그거를 이제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서 이거를 현미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녹황색 국수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 혈당치도 안 올라가고 또 성인병에 좋고 그래서 기능형 국수로 만들어서 당뇨 환자나 성인병 환자에 대해서 이쪽에 기여를 하고 싶은 게 설렁탕에서 파생되는 곰탕이라든가 육개장이라든가 냉면인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걸 세분화해가지고 고기를 다 하나하나를 더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를 이제 차리게 됐습니다. 이 책에도 한 챕터가 할애가 돼 있어요. 작지만 큰 실험실 설렁탕 연구소. 설렁탕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미래 세대에도 사랑받는 네.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네. 설렁탕이 문화유산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평양냉면이 하나의 장르로서 이렇게 많이 좀 자리 작용하고 잡는 있는 건 것처럼. 맞아요. 그러면은 그에 못지않게 평양냉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주 재료가 메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밀 성분이 성인병이나 혈액이나 장점이 있는데 그거에 못지않게 설렁탕도 그 이상의 영양학적이라든가 맞습니다. 좋은 점이 많아서 근데 생각보다는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단지 이거는 몸에 좋은 거야. 그런데 왜 좋아? 그럼 칼슘. 네, 그런데 그 칼슘에 머무르지 않고 아주 면역에 좋은 단백질 공급원 중에 하나가 설렁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릉 선수촌이라든가 국가대표 시합을 앞두고 보면은 사골 국물을 많이 이렇게 달여서 먹고 그런 거다 보면 좀 더 제가 더 그런 걸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싶은 거죠. 30년 동안 현장에 계셨는데 예, 예. 이제는 제3자 네. 입장에서 네. 설렁탕을 더 연구해보고 싶으시다는 거죠. 네, 네. 여기도 보면 또 그런 얘기 있거든요. 가장 나다운 선택의 결과 산물이 하영호 신촌 설렁탕 연구소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가장 나다운 선택? 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식당을 운영하면서 하면은 생산자 입장 위주로 하게 된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매출도 생각하고 여러 그쵸. 가지도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명품 그러면 에르메스를 이제 하는데 그 에르메스가 그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가 요즘 생각하는 건 그러면 이 여기까지 달려온 거 설렁탕에 에르메스를 좀 하고 싶다라는 거. 설렁탕계 에르메스가 되고 싶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원래는 제가 책을 쓸 때는 설렁탕 마에스트로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휘자 입장에서 그걸 조율하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또 발전해서 이왕이면 설렁탕계의 최고의 명품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젊은 시절에는 가장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는 다행히 그래도 참 소비자 덕분에 어느 정도 배고픈 거를 면했으니 그러면 내가 그 고객한테 고마운 거에 대해서 내가 돌려드릴 거는 이 설렁탕을 진짜 하나의 아주 명품으로 근데 그런 부분을 그렇지만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명품은 다 좋은데 가격이 비싸고 가성비가 비싸면 또 그게 외면받아요. 그쵸. 그래서 가능하면 대중적인 명품을 만들고 싶은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진짜 하영호다운 그 설렁탕 명품이라고 소비자도 다 끄떡끄떡 할 수 있는 그 설렁탕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이제 마지막 꿈입니다. 마지막 꿈을 말씀하시기엔 너무 젊으시지 않나요, 대표님? 아니야. 예.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희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저희 장모님이 근데 102살까지 사셨는데 설렁탕 장모님도 한 25년을 드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도 그거를 타이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설렁탕을 먹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설렁탕에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 근데 콜라겐 논쟁이 벌어져요. 황태 콜라겐이 많다. 근데 최근에 방송을 봤더니 피시 콜라겐은 흡수율이 80%인데 동물성 콜라겐은 2%다 그러니까 들으니까 그래도 속상하더라고요. 2%라고. 그럼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럼 설렁탕 1인분에 400g이야. 그럼 400g인데 거기에 2%라고 그러면 이게 적지 않은 거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과학적인 근거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사실은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이걸 좀 검증해 보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이거를 더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제가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나중에 동물성 콜라겐도 몸에 상당히 이롭다라는 거를 좀 그쪽으로 좀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네, 대표님은 논문도 쓰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최고의 과정에서조차도 심지어 근데 공부를 정말 평소에도 많이 하시나 봐요.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뭘 하나를 집중하게 되면 한번 끝까지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분야에. 그래서 비견한 예로 막걸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러면은 그 막걸리를 누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물 그런 거 공부하다가 그러다 보면은 거기 정확한 그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이 손님한테 제가 권할 수가 있어요. 손님이 와서 뭐 소주도 찾을 수 있고 맥주 찾는데 그러면 그게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거를 이렇게 손님한테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 손님도 와서 식사를 하면 오셨지만 자기가 미처 생각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건드려주고 그래서 최근에 또 식초 공부도 좀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는 냉면에 일반적 냉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조 식초? 양조 식초를 쓰는데 그거보다는 천연 발효 식초가 더 몸에도 좋고 다시마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는 또 맛도 훨씬 맛있어요.
그 당장의 원가는 많이 들어가지만 천연 발효 축제를 써서 냉면에 뿌려드리면은 손님이 맛있다고 뭐 행복하시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갖다가 제가 대량으로 사서 거의 그냥 원가에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매를 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다 그러면 쿠팡 가면은 15,000원이에요. 그러면 요즘엔 검색하는 세상인데 그런 거 손님이 놀래죠. 15,000원짜리 친구가 이제 5,000원에 주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마음을 알게 돼요. 나는 하다상은 이걸 진심이구나. 팔아서 그런 게 아니고 꼭 저희 집에 와서의 냉면만 맛있게 먹으라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라도 좋은 식초를 드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식초뿐이 아니고 소주라든가 맥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고 이러다 보면 재밌어요. 음식 얘기하다 보면. 그럼 미처 제가 몰랐던 것도 손님들이 또 얘기해줘요. 그럼 또 체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하루가 모자라요. 왜냐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검색하는 게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AI가 나와서 AI를 한 2개를 띄워놓고 양쪽에서 막 치고 그러다 보면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해요. 시간 가는 줄 네네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님과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까 대표님께서 이렇게 삶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5가지를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장사의 핵심은 사람이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은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 이게 대표님의 장사 철학인가요? 네.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일단은 손님한테 마음을 사야 되니까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매출에 있으면 인건비 얼마고 재료비 얼마고 얼마 이익이 난다 그러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일단은 퍼줘야 남는다는 말도 있지만 일단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거의 안 가져다시피 집에 가져가는 거 없을다시피 그 정도로 마음을 열어가지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손님도 다 알아요. 그분도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해서 남겠어? 미안하죠.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러다가 일단 그렇게 가다가 마음을 얻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올리고 양해를 구했으면 손님도 그래 너 여태껏 수고했어. 이 정도 그 승인도 이해한다 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경계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느 오픈집이나 우리가 옷을 사러 가고 우리가 자동차 고치러 갔는데 수리를 하면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당하게 고치고 정당하게 청구하면은 안 불안한데 찝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여기 망가졌어요. 그럼 진짜 망가진 걸 고치라는 건지 뭐 이듯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식당뿐이 아니고 인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신용이나 신뢰를 회복을 먼저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그 이유는 따라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손님은 뭐 신이다. 오사카 상인들의 그런 그 철학을 유심히 또 읽으면서 또 공감대 형성을 해서 플러스 시킨 거예요. 전에는 거상 임상우 그런 철학에다가 요즘에는 오사카 상인의 그거를 플러스해서 제가 살아가는데 그 철학으로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요즘은 그게 갑질 같아가지고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떻게 세상 살다가 보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만나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다 옆에 있는 손님들 다 지켜봐요. 진상 손님도 있는데 그 진상 손님을 그래도 말을 들어주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분이 더 단골이 돼가지고 더 홍보되고 손님을 더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적도 사랑하라. 그건 좀 웃자고 하는 거지만 어떻든 저희 그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만큼 손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지. 그 왕이라는 거는 무슨 재앙이 아니고 그만큼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표님이라면 적도 사랑하라라는 네. 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절실함으로 네. 노력하신다면. 또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제일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바빠도 꾸준히 운동하고 명상을 하면서 스스로를 돌봤다. 혹시 대표님의 어떤 그런 일과에서 비롯되는 노하우를 좀 안 그래도 뵀을 때도 되게 체격이 다부지시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 때부터 철이 들어서 여태껏 살아왔는데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상태였는데 이러다가 아프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더 악착같이 이렇게 몸 관리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식당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교훈을 얻는 거예요. 식당 안에 할아버지도 오고 이렇게 또 말 못하시는 분도 오고 여러 하시는데 보는데 아무리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다 명예도 얻으려고 그러고 돈도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파버리면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한 8, 9년 전에 디스크가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조금 이렇게 걸음마듯이 조금 늘려가요.
그때 제가 그걸 잊지 않으려고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그 사진을 올려놓고 나중에도 평생 요거를 보려고. 어떤 경험?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는 소원이 걷는 거였어요. 이게 디스크가 걸리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사람이 되게 부자다 그러면 부러워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두 가지거든요. 그럼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은 몸이 아프면은 다 누구나 알다시피 건강에 최고의 소리는 다 입에 달고 살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식당을 하면서 매일 느끼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지 않냐. 우리가 육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좀 뭐냐면 내려놓는 거죠.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지만은 그게 욕심대로 또 세상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입구에 오시다 보면 영국 왕실공원에서 제가 거위를 보고 네, 있는데 저 봤어요. 예, 그 여행 가이드가 찍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책을 쓰다 보니까 이 그림이 너무 저랑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꼭 실어주세요, 책에다가. 그래서 여기를 꾸미면서 AI한테 사진을 던져뒀더니 그 AI가 이 사진 참 좋다고 크게 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한편에 보면 저가 힐링하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이제 그래서 여기를 꾸민 거예요. 손님이 왕이다 네. 라고 해서 손님을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하신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물론 자기 몸도 이렇게 네. 잘 돌보고 계시고 근데 남에 대한 게 항상 있는 것처럼 또 느껴져서 네.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기부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하시나요? 좀 재밌는 게요. 처음에 도곡 이동 매봉역에서 식당을 하다 보니까 한 몇 년 지나니까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약간 삥 뜯듯이 그 나무 심는다고 이렇게 협찬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뭐 한 50만 원, 100만 원씩을 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그 양재천에 이제 그 심어놨던 그 벚꽃이 막 물어나게 잘 자라가지고 그 일대가 명소가 됐어요. 네, 막 외부인도 많이 이제 온다는. 옛날에 그 투자했던 돈이 그 이상을 이제 뽑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벚꽃 시즌만 되면은 손님이 몇 터져요. 아, 예. 그때는 예, 살짝 예. 울며 겨자 먹기로 예, 예. 했을지언정 예, 예. 지금은 그게 자라서 오히려 네. 이제 그 씨앗이 자라서 예. 열매를 같이 예. 나눠 먹고 있는. 예. 그렇게 하고 조금 경로당에다가 설렁탕 국물을 매년 부리토끼 뭐 그런 형태로 그렇게 따뜻한 겨울나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점점점 하다 보니까 이게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좀 단위가 좀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회의원이나 구청장님한테 대우를 받아요. 아, 왜 그러냐면 그 동네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오면 잘 먹었다,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한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늘 하다 보니까 그게 늘상이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은 뭐 당연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앞으로 제가, 뭐 대표님 그럼 이제 남은 꿈은 이제 여기서 설렁탕에 대해서 더 매진해서 자타공인 진짜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이 네. 아니라 세계적인 설렁탕의 1인자로 서시고 싶다는 꿈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옛날에 사랑방 중계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약간 이 전통 음식에 대한 권위자로서 그런 데 가서 재밌게 이제 음식 좀 어떻게 만들고 여러 가지 좋은 거, 또 미담 그런 거를 나중에 음식 칼럼니스트로 좀 활동하고 싶은 거예요. 음식 칼럼니스트로요?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흙수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리그로 살아서 친구들 만나도 제가 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딱 그렇게 존경을 해요. 제 친구들은. 그래서 저는 마이너리그로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또 그게 또 고마운 거예요. 옛날에는 가난하고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겸손이라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그랬으면 남을 무시하고 약간 이렇게 어깨에 뽕 힘이 들어갔을 텐데 늘 나보다 다 주변에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나중에 자수성가 노력을 해주니까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의 재능이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다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나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생각하냐면 제사 때 부모님한테 절을 하면서 그전에는 설렁탕집 잘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건물 사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은 다 들어주셔서 지금은 뭐냐면 사회에 진짜 공헌할게요. 제가 진심 부모님한테 그러고 이렇게 절을 해요. 그래서 제사 네, 때. 이제는 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회에 뭔가를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많이 도와주세요. 그런 부분이 이게 단계별로 해서 아, 저 사람은 내가 옛날에 봤는데 아, 초지일관 참 노력하고 참 괜찮은 친구다.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해야죠. 감동이네요. 예. 그게 막 이렇게 진정성 있게 느껴져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줄도 치고 접어가고 하면서 봤는데 대표님 여기 책에 26페이지인데요. 열정의 시작, 거의 처음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루는 선배 형과 캠퍼스 벤치에 네.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네. 형, 나 지금은 이렇게 막걸리를 마시지만 나중엔 꼭 외식 사업으로 성공할 거야. 나 벤츠 탈 거고 내 건물에서 가게도 할 거야. 월 500만 원 이상은 벌어야지. 새우깡도 아껴 먹는 판에 허황된 꿈이라고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선배는 그래, 너 눈빛 보니 뭐든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최근에 이제 그 선배가 여기 놀러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자기가 이제 신나는 거예요. 이 그분이요? 선배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봤는데 네가 진짜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막 자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이 맞았어. 내가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용기를 주시니까 큰 힘이 됐어요. 그렇게 그 말 한마디 던져주시는 게 대학생 때나 초창기에 직장 생활할 때 식당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말려요. 이렇게 말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대부분이. 네. 한번 망한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아까 이 형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뭐 다 갖추셨어요. 키도 크시고 잘생기고 명무대 나오시고 다 하시는데 이 형님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덕담을 던져주시는데 그때 되게 용기가 많이 됐어요. 그분은 또 자기에게 보는 눈이 틀리지 네. 않았다라는 예, 걸 예. 증명해줘서 네, 예. 대표님께 기쁘고 예, 예, 예. 감사하고 예, 예. 이 형님이 재판에 들어가면 자기 이름 김분기를 넣어달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여기다 안 넣는데 아, 여기에? 만약에 42세 알면은 자기 이름 넣어달래요. 그분 김분기를. 조남이 김분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굉장히 꿈이 구체적이셨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쉬는 날마다 국회 도서관으로 향했다. 월간 식당 같은 외식 전문 잡지들이 늘 비치되어 있었다. 나는 그 책들을 쉴 수 없이 스크랩하며 외식업의 트렌드를 익혔다. 실제로 나는 CEO의 성공 스토리 페이지에 내 인터뷰가 실리는 꿈을 자주 꾸기도 했다. 네. 지금 실리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니올라에. 네, 그렇죠. 꿈을 다 이뤘어요. 죽어도 원한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표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그 순간에 머니올라 비욘드 비즈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기쁩니다. 대표님, 그러면 네. 저희가 항상 이 인터뷰 분들에게 여쭤본 질문이 있는데요. 신촌 설렁탕 하영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화두가 이렇게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지금만 생각하니까는 아까도 뭐 다 이빨을 트는 말이지만 건강한 거 그다음에 그 건강이라는 건 두 가지 그죠?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 그런데 이제 뭐냐면 제 좌우명 중에 그러니까 불교 하암경에 나오는 일체유심조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그러니까는 그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예,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결국은 이제 말이 시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옛날에 방송에 나오고 싶다라는 거를 해서 사실 운 좋게 방송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인을 많이 받고 싶었는데 매장을 가득 채우듯이 사인을 받았어요. 결국은 제가 주변에도 그래요. 왜냐면 사람이 말이 시가 된다고 안 좋은 얘기도 그대로 또 안 좋은 얘기도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되고 사람이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이 슬픈 노래 부르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슬픈 대로 된다. 그전에는 제가 학생 때는 막 김정호 노래, 그 슬픈 노래, 그 되게 좋아했거든요. 김정호 노래를.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슬픈 노래 안 불러요. 그냥 명랑하고. 그래서 제가 결혼식 할 때도 그 이제 결혼식장에서 부른 노래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문세의 나무 행복한 사람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늘 이제 어디가 18번으로 긍정의 마인드를 하려고. 마무리 질문으로 제가 아껴놨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이 설렁탕과 닮았다라는 표현을 책에 쓰셨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생이 설렁탕과 닮았어요? 그러니까 설렁탕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뼈를 이렇게 처음에 접하면 핏물을 빼고 또 기름도 빼고 그다음에 이제 가마솥에 오랜 시간 동안에 거기서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만 한을 풀어버리면 국물이 다 망가져요. 또 그려놓고 또 국물을 다 만드는 과정도 또 고생이지만 그거를 또 퍼놔서 관리를 안 하면 또 이게 또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온갖 그 정성이 들어가야만이 음식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처음에는 고1 때 철이 들어서 갑자기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것만큼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대학을 제가 목표로 하는 대학은 들어갔는데 그 설렁탕 같이 기나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했듯이 제 인생도 시간이 좀 걸렸지만 오늘날 인생 전반전, 후반전에서 후반전 쪽에서는 다행히 잘 마무리가 돼서 그동안 이제 저를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좀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지금부터 더 고개 숙이고 더 인간적이고
친구 만나면 더 밥도 많이 사주고 그래서 예, 더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이게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 대표님은 어떤 막 글로벌로 나가서 더 기업을 크게 만들어서 확장해서 막 이런 어떤 욕심이 있으시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를 더하면서 돈 사업의 확장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가꾸고 주변과 나누고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남자들은 다 이렇게 명예가 있고 꿈이 있는데 억지로 하고 싶다고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물을 흐르듯이 제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기회가 되면 그래서 꼭 돈이 목적이 아니고 이게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처음에 이제 수출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원가를 절감하려고 다른 공장에다 한번 또 하청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맛이 안 나니까 다시 저희 거를 해서 좀 더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반응이 좋아서 그런다 그래서 그러면 그 지금 나와 있는 국물보다도 제가 더 즐기면서 열심히 하면 그거보다도 더 많은 더 좋은 국물을 앞으로 더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 자신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데까지는 이렇게 도전해 보고 싶어요. 은근하게 네. 계속해서 네, 끌면서 네, 네. 정직하게 네. 걸어가시겠다. 네. 네. 아, 저희가 진짜 30년의 네. 인생을 3시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저희 네. 편집해놓으면 30분 정도의 네. 시간 내에 네. 이렇게 압축해서 들어보는 일은 쉬운 네. 일은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촌 설렁탕 연구소의 개소를 계기로 네. 또 이 책의 설렁탕 어떤 마이스트로. 출간을 계기로 이렇게 마이스트로님과 네. 긴 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보람은 또 대표님의 꿈을 이루는 순간에 저희가 머니올라가 함께 있었다라는 게 또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소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설렁탕으로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네. 일에 꾸준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건강하려면 뭘 많이 먹어야 된다고요? 설렁탕이요. 예. 하셨죠? 네. 건강하려면 네. 설렁탕을 많이 먹어야죠. 많이 먹어야 네. 된다.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네. 네. 종종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반갑어요.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 대표님.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배 창업자 이제 막 창업했거나 네, 식당을 창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것만은 기억해라. 아, 이제 그런 거는 뭐냐면요. 꼭 자기가 하고 싶은 업종에 2, 3개월 정도는 꼭 경험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바깥에서 보는 각도하고 자기가 그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나랑 적성이 맞나 안 맞는가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방에 어떻게 그 동선이라든가 식자재라든가 홀 어떻게 서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원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꼭 익혀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요즘에는 교육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도 좋고 아니면 하영호 신촌설렁탕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 여러 교육기관에 대해서 많이 있는 정보를 다 아낌없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아니면 이 책에도 나와 있던데요? 거기 있는데 그거보다 또 더 많은 정보를. 그걸 직접 알려주시겠다고요? 와, 왜냐면은 역시. 이제 그거를 책에 너무 많이 쓰면은 그때 그 계획하시는 분이 약간 의도가 틀린다. 그래서 제가 좀 여기는 참았어요. 살짝만 하고 네. 직접 찾아가면 알려주신다. 그렇죠. 네, 더 많이. 예, 와, 예.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이제 하나는 또 뭐냐면 요즘에는 식당에 맛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식당에 들어왔을 때 카메라를 들릴 수 있게끔 그만큼 음식에 대한 그 토핑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보여지기. 상당히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일단은. 찍어서 예, SNS에 올려도 예. 보기 좋게. 사람이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그 맛은 기본인데 일단은 지금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에 그릇이라든가 여러 가지 플레이팅 같은 경우라든가 음식에 대해서 나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저 오늘 키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예. 보여지는 부분에 네. 신경 써라.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보여지는 모습 어떠셨어요? 아, 너무 최고죠. 다른 분들한테 네, 네. 추천도 하시겠죠? 아, 그럼요. 예. 아우, 이렇게 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카메라 하나, 두 개 달랑 메고 와가지고 가볍게 하려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장비라든가 뭐 대규모 이렇게 사람이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줘갖고 아주 감동 먹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한 그릇의 진심이라고 네. 하셨는데 저희도 네. 진심을 담은 머니올라입니다.